그다음에 중대한 과실과 관련해서 물론 중과실은 이제 현저하게 주의무를 게을렀다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개념이 뻔한 거고 판례와 관련해서 종래 시험에서 이제 중과실 있냐 없냐 그래서 자주 물어봤던 판례는 그 공장설립권 첫 번째 판례요. 요즘은 좀 맞지만 옛날에 서너 번씩 나온 판례인데 내용은 아주 쉬워요. 공장을 설립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자가 공장 설립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조차도 안 했다는 거야. 그 결과 매수록번지가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더라. 그러면 매수인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능한 토로 착각한 데 있어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아는 판례인데 우측으로 넘어가서 중개업과 관련된 판례 2개. 우측의 첫 번째 직거래한 사건 중개견을 통하지 않고 요거는 이런 사건이고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판례가 그 밑에 동그라미 D급반에 뒤쪽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뭐 소개했다 요 판례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면은 잊어먹을 일도 없다는 거. 위에 판례는 직거래한 거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따라서 이게 토지에 관해서 원래는 이 A 토지를 을란 사람이 매수하고자 했는데 A 토지를 매수하고자 했는데 B 토지를 A 토지로 착오 일으켜서 B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다 이런 사건인데 이게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예요. 그러면 이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중요분의 착오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칠판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A 토지나 B 토지에 따라서 특성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중요분의 착오다. 먼저 전제를 딱 하고 그러면 2단계 얘가 이제 원래는 A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B 토지를 A 토지로 착각해서 B 토지 매매했다. 이 목적물 동일성으로 착오 일으킨 것이 2단계 얘한테 중대한 것이 있다고 볼 것인가 이걸 검토를 하던 일단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게 직거래한 사건이라고 말할게. 직접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 때는 이 매수인이 각종 대장 등을 통해서 정말로 이 토지가 내가 매입하던 토지인가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판례를 돌아가서 얘가 또 판례를 다 여기까지 써놨어. 이 경우는 토지대장 등등을 통해서 그 토지가 과연 그가 매수하기 원하는 토지인지 확인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뒷골랑제. 그래서 어쨌다는 거 결과가 주의무가 있으니까 착오 이렇게 돼서 A한테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다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 이야기 결론이. 주의무가 있다 이렇게 안 물어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 경우는 있다. 그리고 착오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주의무가 있냐 없냐를 안 물어보고. 별표 맞추고 외우지 말라고. 물론 시험에도 이미 출제된 판례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요거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중개기관 예컨대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라는 사건인데 이건 점포에 관한 사건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얘가 지금 A 점포를 매입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B 점포를 A 점포로 착각해서 B 점포에 대해서 매매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동일성으로 차고 당연히 중요분을 착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게 중요분을 착오니까 B 점포 매매를 얘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럼 이제 이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서 발생이 되는 여부를 따져보는데 이 경우는 중개업자하고 확인 설명한 사건이에요. 중개업자가 착각해서 B 점포를 A 점포로 착각해서 B 점포를 소개를 해줬다 그 말할게. 그러면 이 중개업자에게는 중개업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중개업자 중과실을 매수인의 중과실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것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중개업자에게 비싼 중개 수수료를 주고서 중개를 한 것은 당신이 이런 것 좀 제대로 확인해서 나한테 제대로 확인해 주라는 거야. 뭐 그래 안 하고 내가 현장에 가서 정말로 B점포가 내가 매수하는 점포인지 내가 스스로 확인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사람한테 비싼 중개 수수료 주고 일시키냐고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부동산 전문가인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자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 중개업자 중과실을 매수인의 중과실을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목적물 동일성으로 착오가 발생이 된 경우는
차고 일으킨 데 대해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 이야기야. 없으니까 비점포 매매를 차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이런 이야기고. 따라서 두 개 딱 정리하고. 그다음 요즘 시험에서 가장 많이 차고에서 출제된 판례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이고 표의자가 차고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요게 지금 현년마다시피 나오는데 그 최근 판례로서 나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이제 중과실이 있으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는 차고 의뢰로 취소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얘가 뭐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중과실 쓰면 취소 못한다. 요리 이제 못질이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그 말이요. 이자가 차고에서 의사표시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어떤 사정에서 알게 됐어요. 알고서 그걸 얘가 이용을 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런 애들은 원천적으로 이자가 차고에서 의사표시했다는 것을 알고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없다는 거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설사 표의자가 차고 일으킨 데 대해서 중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예의를 보여줄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차고류로 취소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례에 맞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중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차고류로 취소할 수 있다. 요 취지니까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시험에서 쏟아내오고. 효과 면에서 취소한다. 처음부터 물을 돌아간다. 뒤에 이런 경우는 차고를 취소 못하는데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 말로. 저번 시간에 이미 연습해봤으니까 109조 차고 안에서 앞에는 취소할 수 있다. 요 규정도 흔히 말하기를 임의 규정으로 보고 있고 이 점만하면 한 번씩 자주 나온 건 아니고 이 점만 한 번씩 요게 시험에 튀어나와요. 따라서 109조도 흔히 말하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미리 특약을 맺은 경우 차고에서 의사표했다고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임의 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 취소 못한다 그 이야기야. 그거 딱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대항불능 이것도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니까 아까 허위표적 하는 것처럼 차고류를 취소하되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하고 똑같은 규정이 있고 입증 책임은 자주 물어본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정리할 것. 먼저 표의자 갑이 1억 원을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천으로 잘못 표시했다. 얘가 차고 일으킨 자 의리 상대방. 그러면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표의자는 악착같이 취소하려고 할 것이고 취소해서 이 계약을 무효로 돌려야지 자기는 불이익을 면하니까 거꾸로 상대방은 얘가 취소를 해버리면 아무 잘못도 내가 개박살이 나니까 상대방은 표의자로 하여금 취소 못하도록 막아야 될 자고 얘는 이제 취소가 안 돼야지 이득을 보니까 취소 못하도록 막아야 될 자고 얘는 악착같이 취소하고자 하는 자고 그러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쪽에서 취소하려면은 첫째 나 차고 일으켰다 먼저 입증을 딱 하고 취소하려니까 왜 취소하는가 자기 쪽에서 입증을 해야죠. 차고 존재 그 다음에 차고 일으켰다는 무조건 취소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그 차고가 법률적인 내용으로 중요부분의 차고다 그러니 취소하려한다. 표의자가 이렇게 입증하면 되고 그러면 듣고 있다가 상대방 쪽에서는 얘가 취소 못하도록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당신이 차고 일으킨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당신에 있지 않느냐 취소하지 못하게 막는 상대방 쪽에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버리면 얘가 취소 못하니까 중과실한 입증 책임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또 바꿔 말하면 계약을 유효로 하고자 하는 얘는 이제 무효로 만들고자 하고 얘는 유효로 하고자 하고 유효로 하고자 하는 상대방 쪽에서 입증을 한다. 두 개는 표의자가 이해하고 딱 정리하면 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 다른 제도 관계에서 저번 시간부터 전 시간부터 불법행위 가르쳐 주었으니까 여기서도 불법행위 문제가 또 시험에서 곧잘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얘가 이런 요건을 딱 입증을 해서 차고류로 딱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그러면 이 계약이 이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 잘못 없는 상대방은 표의자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은 불법행위든 채무불이익이든 따져야 되는 게 채무불이익은 상관이 없고
여기서 이제 불법행위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돼. 위법행위가 불법행위 처음 불링이 있으니까 이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착오류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우리 민법 109조에서 허용을 하니까 적법행위라고 말이야. 따라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위법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거야. 착오로 취소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억울하겠지만 안 된다고 말이야. 자주 물어보니까 불법행위 요건 딱 점검하고 여기서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이야. 착오를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니까 점검 딱 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 밑에 계약 해제 후 착오 취소 문제인데, 이거는 총칙에서도 한 10번, 계약법에서 한 4번 나왔는데, 계약법 해제 물어부터 자주 물어보고, 한때는 거의 한 7, 8년간 한 해도 안 빼뜨리고 이 판례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을 만큼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매수인이 제때 중도금 지급을 안 했다, 흔히 말하는 채무불량.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어요.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채무불량이 있으면 상대방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채무불량도 위법행위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 채무 이행 안 하니까 매도인 쪽에서 선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이 없어졌다는 거야. 유시간 표현을 빌면 소급에서 효력이 소멸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 매수인 쪽에서 나는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였으니까 나도 착오류로 취소하려한다, 뒤늦게 먼저 계약을 내가 해제해서 계약 효력이 소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오 사유를 주장했다고 말이야.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굳이 얘가 착오류로 취소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미 얘가 해제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은 소급에서 소멸이 됐어. 그럼 취소해봐도 결론은 똑같아져.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을 건데, 이런 경우도 취소를 해야 될 실익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면 그걸 찾으라는 거야.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다. 또 여기 써놨다시피 얘가 단순히 채무불량이 있을 때 계약 해제만 하는 게 아니고, 채무불량은 불법행위와 더불어서 위법행위라고 첫 주에 다시 한번 취직했죠. 위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돼요. 그러면 이 이자 입장에서는 채무불량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되지 않냐 그 말이야. 이걸 면하려면은 자기 쪽에서 다시 착오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하도 물어보면 정리했다고 하고, 그 밑에 판례는 하자도 안 붙이고 뭐라는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 마지막 사기의 강박. 다시 칠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것이 요거였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압축시켜서 의사의 흠결. 여기에 이제 107조 진연의사 표시, 108조 입표시, 109조 착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섭렵했고, 마지막 나머지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것이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 요게 이제 110조 사기 강박인데, 분류와 관련해서 항상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두 가지를 두고 있어. 의사표시 일치할 것,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따라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사기 강박,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여기다 싸잡아서 분리했을 거란 말이야. 효력요건도 하나만 뒀을 것이고, 근데 이걸 이제 구별했다는 것은 이게 이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했다는 거야. 그 차이가 뭐냐? 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최소한 외관성으로 볼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우회하고 구별하고, 이걸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사기강분 의사표시가 정말로 의사표시가 일치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류하는가 눈으로 확인한다고 말이에요. 이 갑이 아파트 소유자, 원래는 나 얘한테 아파트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얘가 나를 기망을 하다니까, 속였단 말, 또는 공갈 협박을 했어요. 강박을 했다는 거야. 해서 얘가 이제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내심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죽기 싫으니까 해서 이제 표시도 팔겠다고 표시를 했을 거라면 정확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 민법을 보면 110조 1항에다가 사기강박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효력요건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
원래 효력 요건 갖췄으니까 이 계약의 확정적으로 이유가 돼야 돼요. 무효나 취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무효 취소는 효력 요건 못 갖췄으니까 무효 취소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일체예요. 공갈 협박을 당했지만 팔겠다고 의사결정한 거 사실이야. 결정 의사에 따라서 팔겠다고 표시한 것도 사실이고 의사표시 일체예요. 그 왜 취소를 하느냐? 따라 취소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요거는 이제 의사표시는 분명히 외관상 일치하지만 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다는 거. 원래는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지 않냐 그 말이야. 근데 기망을 들었기 때문에 공갈 협박 당했기 때문에 매도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따라서 토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당했으니까 토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유념할 것은 취소하는 이유가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다. 이걸 유념하라 말이요. 해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외관상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토의자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를 당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기강변 의사표시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도 불법행위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얘가 기망과 공을 협박해서 민법상 불법행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소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때 이제 이런 거 물어볼 때 안 틀리도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틀리고 나오더란 거야. 법 공부 또 이야기해요. 가장 잘하는 비결은 제도 취지를 항상 깨우치라는 거야. 뭐 때문에 상경부 취소하냐? 나 몇 번 이야기했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게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이 제도 취지를 이해하구나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봤더니 전원이 또 틀고 나오다는 거야.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안 배운 건 나왔다가 방방 뜨고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야. 얘가 사기자, 얘가 피기망자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보는데 피기망자, 기망당한 자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 사기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사기자에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사기하는 의사가 성립되는가? 또는 거꾸로 뒤집어서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돼야지 사기가 성립되는가?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야.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랬더니 뭔 소린가 하고 빵점 뼈수 들었고 뒤집어서 사기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뭔 소린가 빵점 맞고 수들어가고 다 틀려있다 그 말이야. 이유 이거는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 취소하는 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피기망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고 사기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이런 거 조심하라 그 말이야. 이런 거 풀으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기본이고 그런 다음에 뒤에 넘겨서 요건을 검토해 보면 사기가 한번 쉬운 거니까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짚자 그 말이야. 의사표시 존재할 것,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사기한 의사표시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야. 사기가 성립되려면 1단계 기망을 해야 되렇게. 그러면 기망을 당하면은 얘는 이제 속아 넘어가서 착각에 빠진다 말이야. 그래서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지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를 하게 되어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사기가 성립되는데 그러면 사기가 성립되는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지 사기가 성립되고 과실만 있는 경우는 사기가 성립하는 게 이걸 물어볼 때 또 많이 들었다는 거야. 이 고의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기망을 해서 소유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칠판 고의가 한 번 있어야 되고 착오에서 의사표는 고의가 또 한 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2단의 고의가 있었는데 그냥 기억인데 과실만 있는 경우는 사기가 성립 안 되니까 이거 특히 요 주의하라는 거야. 동그라미 2번에 사기자의 고의가 있을 것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그런 건 물으면 틀릴 사람 없는데 반대로 그러면 과실이 있으면 사기가 성립되는가? 그건 물으면 다 틀린데 그런 거를 좀 책에다 설명하는데 설명이 없다 그 말이야. 과실만 있는 거로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기망행위에 관련해서
법의 기초 한 가지를 깨우쳐두는데 자주 물어보니까 원래 이런 걸 또 입문과정부터 여러 번 가르쳐줬어요. 종교 도덕과 달리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내심까지 규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법의 규율 대상인 인간의 행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이게 법공부 기본이라고 난 나올 때마다 눈에 가르쳐줘서 여기 인간의 행위에는 자기도 있고 부자기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행위 속에 포함이 되고 법의 규율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뭐냐? 법공부만사로 최소한도 기초예요. 최소한도. 법공부 한글로 말 기억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디 가서 법공부했다고 악쓰지 마시라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기라고, 부자기는 반대예요. 기대되는 행위를 뭐뭐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야.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자기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즘에 이제 실생활에서 또 신문에서 그래서 시험에서 인용되는 모델이던 사례들 예컨대 갑이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 우리 시험도 나온 사건이 요거고 우리 책에 쓰는 판례 내용도 그 밑에 새파란 게 쓰였는 판례가 요 내용이고 여기 이제 수분양자고 분양업자고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한다. 질판 분양계약 체결한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 주위로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또는 뭐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 말 이렇게. 근데 이 분양업자가 첫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문을 게을러서 공동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 그 말이야. 해서 이제 이 수분양자가 이런 사실을 물어보니까 허위로 고지했다 그 말이야. 쓰레기 매립장 조성될 일 없다고. 사기가 성립되는가? 2. 분양업자가 이러한 1번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서 2번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허위로 고지했다. 3.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아예 침묵을 지켰다. 사기가 성립되는 거 골라라 그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상도 사기가 성립될 일 없고 이후 사기가 성립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만 있는 건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지금 허위 고지한 게 아니고 주의문을 게을려서 이런 사실을 몰랐고 그 말은 과실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 허위 고지한 거는 고의가 없으니까 사기가 성립도 없다 이런 거 조심하라 그 이야기고 과실만 있는 거 사기 성립도 안 되니까 밑에는 다 고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공동묘지가 조성이 안 됐다고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될 일이 없다고 허위로 고지했다.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자기에 의한 기망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 이런 사실을 하면서 아예 침묵을 지켰다. 이거는 기대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작위. 이처럼 이제 자기든 부작위든 모두 인간 행위 속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이 기망행위고 기망행위도 인간 행위니까 기망행위도 자기든 부작위든 다 포함이 된다는 부작위도 기망행위에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부작위가 기망행위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서 자기 의무가 존재할까. 따라서 이 사례에다 대입을 시키면 1억을 무력권에게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부작위한 기망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분양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가 이런 게 자기 의무라고 그래요. 고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침묵 지켰다 이런 거는 기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개별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상식으로 판단을 해보라 말이야. 여러분을 대입시켜서 해보라 말이야. 내가 아파트 분양받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나 책값 받고 분양 받겠냐가 말이야. 이건 아파트 분양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인데, 따라 이런 거는 신유칙상 당연히 수분양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고지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침묵 짓겠으니까 여지없이 부작위한 기망. 따라서 이 경우는 사기가 성립이 되니까 얘가 사기로 취소할 건데, 저로 돌아가서 그 앞에 시퍼런 글씨에서 앞쪽에 판례가 2개가 쓰였어요. 앞쪽에 판례가 공동묘지, 뒤쪽 것이 쓰레기 매입장 건설예정, 요 2개인데 다 우리 시험에 인용된 판례인데, 요거는 다 사기가 성립된다 그 이야기인데, 문제는 성립되면 어떻게 됐냐고, 그게 또 찢어놨다고 합니까? 그게 56페이지에 있어. 56페이지가 56페이지 밑에 아래쪽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거기 판례가 2006년 10월 12일인데 그 앞쪽에 판례 날짜하고 똑같잖아요. 이 모질하게 왜 이렇게 찢어놓냐고. 이게 그 뜬금없는데 거기 넣어놓고 사기가 성립되니까 결론은 그 니은번처럼 하면 된다 그 이야기야. 그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래야 좀 이해가 되지. 참나 이해가 불가능한데 이 책선애를 참 궁금해. 거기 써졌으니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 이 경우는 사기가 성립되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납부한 분양대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의 불법행 요건을 갖추면 불법행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그 니은번에 쓰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연결지어서 딱 있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2번째 판례 교양계약, 요 판례도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데 이유는 요거하고 반대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거의 교환계약에 있어서 그 판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갑은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을은 거꾸로 건물에 대해서 상호 재산권 이전 교환계약을 체결해. 그렇게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예를 들어서 일반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의 가격은 시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상대방 물건의 값어치는 염가 낮게 평가를 한다. 인간의 본성상. 그런 다음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해상반의 취에 놓여 있는 그렇게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객관적인 시가를 정확하게 상대방에 고지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교환계약의 특성상 무리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일방 당사자가 객관적인 시가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고지한다 그래서 자기의한 기망이 될 수도 없고, 아예 객관적인 시가를 고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부작위한 기망이 될 일도 없다. 반대되는 판례라고 말이야. 따라서 주의할 게, 난 당초 여러분을 믿지를 못하니까 밑에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런 거는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부적인 간섭을 한 거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네? 이건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판례다 빌부만 치지 말고 판례는 항상 이렇게 두루뭉실 써놔. 그리고 그렇게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풀어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항상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라고. 그 다음 기망행위가 입법해야 된다. 우측에 넘어가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삽하는 게 상품 허위 과장 광고하고 그 밑에 거는 연결되어 있는 판례예요. 그걸 또 찢어놓은 거야. 그 2001년 5월 19일 똑같잖아. 그래서 똑같은 판례인데 거기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야. 그냥 공부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요 판례 사례가 아주 중요하니까 분석하는 연습을 좀 실력을 한 등급 올리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서 계약법에서도 출제된 판례고 동시에 이제 사기에서도 출제된 판례인데 사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건 내용은 상가 건물을 분양한 사건인데 상가 건물을 근데 이제 광고를 쳤어요. 분양 광고를. 신문에다 어떻게 광고를 쳤느냐. 이 분양업자가 본 상가 건물을 분양받게 되면은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가지고 첫째, 이 상가 건물을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을 할 것이고 첨단 오락타운으로 그런 다음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위탁 경영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분양받으면 매달
25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분양 광고를 낸 거예요. 첨단 오락타운을 이 건물에 조성하고 전문 경일 영입에서 위탁 경영을 할 것이며 매달 일정 금액, 자 250을 하자면 250만 원 수익을 보장했음. 광고를 딱 쳤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본 의뢰한 사람이 신문 전단지를 들고 분양업자에게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문 전단지를 들이밀고 이 광고 보고 왔다. 이렇게 해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겠다고 한 거야. 이 약속 지킨다고. 해서 이제 상가 건물에 대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건인데 분양업자가 이 약속을 안 지켰다 그 말이야. 매달 250만 원에서 수익 보장 안 해주더란 거야. 그러니까 나 열받는다 그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내가 분양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정 분양 광고 이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계약법에서는 이렇게 단답 실지가 됐어요. 여기 지금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 1.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가 청약이냐 청약 위인이냐 이걸 시험에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청약 해당이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부호가 돼. 여기에 청약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승낙했겠죠. 계약 성립했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이제 계약의 내용이 됐으니까 얘는 수익을 보장해 줄 의무가 생겨. 여기에 청약 해당이 되면. 그러면 약속을 어기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면 돼. 근데 문제는 이런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하도록 꼬시는 것,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여기 일단 시험에 나왔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청약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 결론 여기에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익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청약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일단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치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청약이 되어버리면 총치까지 올 필요 없어. 이게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해 줄 의무가 생겨. 그래서 약속 거기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 물으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게 청약이 아니라 청약 유인이다. 그래서 이걸 일단 시험에 출제를 했고 그러니까 총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니까 2단계 나 차고 일으켰다. 어떻게 차고 일으켰느냐? 이렇게 보장도 안 해주는 거를 보장해 준다고 착각했으니까 나 차고리로 취소하려다 109조를 들먹였다고. 차고리로 취소하겠다. 그래서 차고리로 취소 못해. 왜 못하느냐? 차고리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참고적으로 이게 계약서 내용에도 안 들어가 있어. 그걸 여러분이 나중에 상가 건물 분양가 켜있다 항상 확인해 보라고. 이거 신문에 광고만 쳤지. 신문지가 들고 왔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약속만 했지. 계약서는 이 말들이 안 들어가 있다고. 통상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리로 취소 못해.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묻는 것이 뭐예요? 사기쳤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사기로 취소했으니까 이걸 마지막에 물어봤던 게 시험에서. 이건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망에 따라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망행위가 위법이어야 돼요.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분명히 이게 지금 가장 분양과 때려서 수분양자를 기망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수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망은 했을 때 그게 뭐는 아니란 거예요. 위법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마지막 구절에 써진 게 그거였고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 방법 및 수익 보장에 대해서 다소 과정 허위가 소만됐다도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그 위에부터 찢어갖고 써놓은 거예요. 그 위에 그 선정 광고에 다소 과정 허위가 소만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식에 비춰서 시인될 수 있는 기망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이 과정 분양 광고는 사회적으로 용인해서 상수증을 넘어선 위법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사기도. 따라서 결론. 이 경우는 제1단계.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없고 그러니까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느냐? 계약의 내용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고 분명히 기망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위법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수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도 성립이 안 되니까 결론.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은 마땅히 구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속지 마라 그 말.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지가 사촌한테 팔지. 비싼 광고비 들어오고 애 일명좀 나한테까지 분양하겠다고 돈 들여서 하겠냐. 얘가 부처예요? 얘가 부처냐고. 그렇게 조건이 좀 지 친구한테 팔지. 지 친구도 분양 안 받는데. 지 동생도 안 받는데. 네가 뭐하러 받냐고. 조심하라 그 취지야. 그래서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부터 스타트해야 돼요. 이거는 청약을 해오도록 꼬시는 거다 그 이야기야. 여기까지. 강박은 다음 주에 배우라고. 고생 많이 했네요.